꽃은 이렇게 그 화유, 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중개일, 무거울 중자입니다. 거듭중, 무거울 중, 중개일. 다시 피는 날이 있어도 중개일이나 꽃은 중개일이나 화유 중개일. 꽃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지만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유의 반대는 무입니다. 사람은 인무. 요 다시갱자, 갱소년. 다시 소년으로 돌아오진 못해요. 인무갱소년이라. 갱소년. 진달래는 아름답게 폈지만 이 꽃은 거듭 이렇게 거듭중, 무거울 중 10개 다시 이렇게 피는 날이 있어도 사람은 한번 세월이 가면은 다시 청춘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꽃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진달래꽃 보면은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죠.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너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정식. 김소월의 본명이 정식입니다. 소월이라는 것은 그의 그 호예요. 30살에 자살해 버리는데 아까 가인 방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소월. 근데 이런 서정시를 아름답게 진달래꽃을 이렇게 조고했는데 이제 5월이 되면은 모란꽃이 또 핍니다. 그러면 모란꽃은 이 북쪽의 김소월이라면은 남쪽에는 이 김영랑이에요. 김소월이면은 김소월이 북의 서정시인이라 하면은 그런 남쪽에는 김영랑이라는 또 서정시인이 이 남쪽에는 있는 거예요. 예, 요게 김소월이 평북 시인이라면은 김영랑이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 1902년에 태어났으면은 바로 한 해 뒤에 저 강진 땅에서 앙하고 애가 태어나는데 김영랑이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김소월이. 김영랑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테예요. 모란이 뚝뚝 떨어진 날 나는 비로소 설움에 잠길 거예요. 5월 어느 그 하루 무덥고 덥던 날, 무더운 날 떨어져 누운 꽃잎은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졌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송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치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 마지막 구절이 찬란한 슬픔의 봄입니다.
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 나는 아직 기다릴 테여. 찬란한 슬픔의 보물 했을 때 봄은 요 의미는 봄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이 소생되는 그러한 찬란한 계절이에요. 꽃이 피고. 그런데 슬퍼요. 왜? 봄이 짧기 때문에. 봄날이 짧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시인은. 봄은 화려하고 찬란하다. 그러나 그 가는 것이 쉽게 가기 때문에 슬프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산행을 하다 보면 이 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시하고 또 우리 시가 이 뭐 한문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글을 제대로 우리 문자를 알고 쓰려면은 한문 이 해석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그 야단법석을 보세요. 야단법석. 그 들야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계단 단자입니다. 단단자. 야단법석. 그 다음에 법복자입니다. 자리석자입니다. 야단법석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자가 뭐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때 뭐 교회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절이 있었습니까? 들에서 이렇게 설법을 할 때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들에서. 그래서 결국은 들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야단법석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야단법석 떤다 그러면 군중이 많고 시끄럽다 하는 그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를 알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횡설수설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문교실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뜻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걸 합니다. 이 조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것이 한문 해석에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 선생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이자만 해도 말이죠. 이 이자만 해도 이런 이자만 해도 귀다 하는 이런 뜻으로만 귀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갈지자 하면은 이거는 뭐 술 먹고서는 이 삐뚱 저리 삐뚱 가는 게 그 갈지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거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습득을 해야 한문 해석이 조사 접속사 이걸 우리가 허사라고도 그럽니다. 이제 한문에는 실사가 있고 허사가 있는데 실사는 실제 뜻을 가진 강이라든지 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실제 뜻을 가진 말을 실사라고 그러고 허사는 이렇게 하나의 그 뜻은 없지만 어조사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나 접속사 이런 것들을 이제 허사라고 그러는데 허사가 수백 가지 됩니다만은 그 중에 빈번히 그 문장에 등장하는 허사 그건 우리가 철저히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거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그 귀에 안 들어가고요. 그 76쪽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교과서 그 조사들 그것을 개별적 탐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익혀둬야 돼요. 우선 한문 중에 첫 번째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어자가 이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자. 어조사 어자. 그럼 이 어자가 이제 한문에 이제 한문 해석에 어떤 구실을 하냐 했을 때 맨 첫 번째가 소유격으로 이제 쓰여요. 이 소유격으로 누구 누구의 것이다. 또 어디다. 소유격 말이야 장소.
요거 이제 요거 소유격으로 쓰이는 것도 이제 나중에 저거 합니다만은 장소. 죄송합니다. 장소. in이라든지 at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가령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출. 해는 뜬다. 어디서 뜨냐? 동산에서 뜬다. 동산. 그러면 요 해가 요게 주어고요. 뜬다가 여기에 수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어가 요 장소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동산. 요게 장소를 나타내는. 요게 보호가 되죠. 요 뜨는데 어디서 뜨냐? 동산에서 뜬다. 가령 일몰. 서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서산에 진다. 했을 적에도 그 어라는 것이 장소를 나타낼 적에는 그 어를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어자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령 내가 독서. 독서, 어가. 집에서 나는 책을 읽는다. 했을 때 집에서라는 이런 거기에 이렇게 쓰는 조사가 이 어자를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러면 요거는 주어, 요거는 동사, 요거는 목적어, 요거는 보어 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합친 사형식의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자는 제일 맨 처음에 쓰는 것이 그것이 저렇게 장소에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자가 쓰는 게 무슨 대상, 이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에 가령 예컨대 기소, 요건 자기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땐 기고 남을 나타낼 땐 인이다. 기소, 부력,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기소, 부력,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물시어인,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라. 물시어인.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하고 여기서 인자하고는 대칭입니다. 내가 부력하는 것은 부력하는 바를 부력하는 바를 나시죠. 하지 말라는 금지어입니다. 베풀시, 물시어인, 베풀시,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청소를 하기 싫은데 남한테 너 보고 청소하라. 너 저거 가져와라.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절대 하지 마라. 이게 공자의 공자님의 그 논어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기소부력 물시어인 할 때 이 이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가령 이 좋은 약은 말이죠. 이 양약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지요. 고, 어구. 이 대상. 입에 양약은 쓰다. 그러나 요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밭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나 병에는 일 없다. 이병.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그러나 병에는 일 없다. 이병. 가령 충언은 말이죠. 바른말 말이죠. 충언, 충고, 충언은 말이죠. 거슬릴 역자,
귀에 거슬리지만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 역자. 거슬리지만 그러나 이 행동하는 데는 좋다. 이롭다. 무엇을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 해서 뭐뭐 하는데 무슨 대상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때 저기 어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어가요 어느 문장에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가 쓰임새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 비교 문장에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적에도 이 어자가 씁니다. 그러니까 가령 부모의 지은, 부모의 은혜는 높다. 산 하면은 산보다 높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뭐보다 뭐뭐하다 하는 뭐보다 높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다. 여기서 주어는 요 은혜일 겁니다. 은고산일 겁니다. 산은 높다. 어산 산보다 높다. 그러니까 은혜는 산보다 높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비교가 되면서 요 보가 이제 비교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렇게 어자가 저렇게 쓰일 적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자가 비교를 나타내. 가령 상엽은 설이 맞은 이 이파리 말이죠. 상엽은 설이 상자 이렇게 씁니다. 상엽은 말이죠. 상엽은 붉다. 뭐보다 붉냐? 이월화보다 붉다. 이월에 피는 꽃보다도 상엽은 붉다. 했을 때 이 이월화가 요게 이제 비교가 무엇보다 2월에 피는 이 2월이라는 것은 음력 2월이니까 3월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신춘에 피는 꽃보다 설이 맞은 그 이파리가 낙엽이 그것이 더 붉다. 가을에 이제 산에 가봐요. 가을에 단풍잎이 이게 붉게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면서 단풍잎이 이제 붉게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봄에 피는 그 진달래 못지않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절묘하고. 그래서 이 말은 상엽이 홍어이월하다 하는 이 말은 이월하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상엽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노년에 이른 거 아닙니까? 노년에 이른 거. 낙엽이 지고 가을, 겨울에 이렇게 들어가는 설이 맞은 그런 이파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노년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산다면은 그것은 지금 청춘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석양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참으로 장엄하고 찬란하지만 바닷가에 지는 붉게 물들이면서 지는 석양의 햇빛 그것도 역시 이것 못지않게 참으로 그 아름답고 절묘하다 하는 것이 상엽 홍어이월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 어자의 비교, 어자가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또 피동태로 쓰일 수도 있어요. 피동태. 예컨대 선즉하면 말이죠. 먼저 치고 나가면은 제인하고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지만 선즉하지만 먼저 나간 즉, 요 곧즉, 선즉,
죄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만 이 후죽, 뒤에 이렇게 머뭇거려 가지고 뒤에 처지면은 후죽하면은 제어인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압당한다. 제어인. 요 어자가 이렇게 들어갈 적에 요거는 자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주어가 생략됐습니다만은 자기를 이렇게 제압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피동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적 제인할 때는 다른 사람을 능동적으로 제압하는 걸 말하고 제어인하면은 자기가 제압을 당하는 피동태 그 형태가 된다. 그래서 피동태로 쓸 적에도 이 어자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피동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제 때를 말할 적에도 이 시제, 어떤 시점을 이렇게 말할 적에도 그 어자를 씁니다. 시제 또는 시간. 가령 일일은 말이죠. 하루는 말이죠. 하루는 일일은 그 일일의 그 계획은 말이죠. 일일지계, 일일의 계획. 하루 계획은 하루 계획, 일일지계는 말이죠. 어디에 있냐면 제어신. 요 신자는 요거는 새벽 신자입니다. 하루 계획은 있을제, 새벽에 있고 그럴 때 요 새벽이라는 어떤 시간 그것을 쓸 적에 이 일일지계 제어신 해서 요 어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 1년지계 1년의 그 계획은 말이죠. 1년지계는 이거는 1년지계는 어디에 있냐? 그것은 어디에 있겠어요? 1년지계는 어디에? 제어춘. 봄에 새싹,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무엇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1년의 지계는 제어춘. 그래서 이 어자를 쓸 적에 여기 시제, 봄이라는 거 시제 이렇게 하고 사람의 그 일생의 계획은 일생지계는 언제 있습니까? 제오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일생의 그 계획은 어렸을 때 있는 거예요. 어릴 유아 시절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얘가 자라나갈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 놔야 그래야 얘가 제목이 되고 앞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3세 지습. 이 3세 지습. 3살의 그 버릇. 3세 지습이 간다 할 때 갈지자. 지우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했을 때 이것이 일생지계는 제호유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생의 계획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0까지 이렇게 간다.
해서 어려서 개의 심성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습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잘 가르쳐 놔야 개가 큰 인물도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이 어자의 용법, 이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장소를 표시하기도 하고 대상을 표시하고. 그럼 언제 장소고 언제가 대상이고 언제가 비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꾸만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자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이 5가지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설명을 드려 놓습니다.